자. 이야, 잘했다. 자, 일단 여기 그 여름방학 끝날 때까지는 레벨 3까지 정말 확실하게 풀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얘가 빠릿빠릿하게 풀리지 않으면은 아마 학기 들어가서 레벨 4나 5 들어갈 때 좀 많이 빡셀 거예요. 진짜로. 이게 바로바로 좀 나올 수 있게 기본 체계에 관련된 것들은 꼭 마스터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일단 아예 확 넘어가긴 좀 그러니까 확 넘어가도 될까? 미안해. 시간 관계상 93번으로 가볼게요. 자, 얘는 계산하는 게 아예 하나도 없어요. 그래프를 잘만 사용해 준다면은 계산 없이 그냥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나옵니다. 근데 수식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얘는 거의 준틸러급으로 갑니다. 우주까지 가지는 않는데 대기권까지는 가. 그래프적으로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었던 것 중에 하나잖아요. 접선이 다시 만나는 점. 비율관계 쓰면 돼요. 그치. 바로 눈치챘네. 답은 맞았어? 아니. 틀리진 않았어. 근데 감각적으로 푼 것 같아서. 감각적. 느낌수학 안 돼. 느낌 수학으로 감을 잡고 정확하게 확인해 줘야 돼. 자, 일단 기억과 니은까지는 그렇게 엄청 어렵진 않을 거예요. 지금 fx는 3차 함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 2에서 극대값을 가진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최고책에서가 양수인지 무수인지도 모르는데 지금 마이너스 2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라고 얘기하는 게 좀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자, 그래서 나조건을 먼저 한번 봤더니 얘는 지금 f'-3과 f'3이 똑같다. 이게 의미하는 게 사실 뭐예요? 3이 중요한 게 아니죠. 3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함수와 우함수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걸 보고
왜냐면은 어차피 3차 함수의 도함수는 2차 함수고 그게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일단 둘이 똑같은 값을 갖고 있다. 마상과 플러스 하면서 똑같은 값을 갖고 있다. 그럼 얘는 무조건 대칭 함수인데 y축 대칭 외에는 절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3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요. 그럼 이걸로 봐도 별로 그렇게 3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마이너스 2에서 극대가 나오는구나. 그럼 마이너스 2에서 극대가 나온다는 거는 얘가 일단 서로 다른 두 직근으로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2, 그죠? 마이너스 2에서 극대면 당연히 플러스 2에서 극소가 나오게 되겠네. 그럼 이쪽에서 본다면은 마이너스 2랑 2를 기준으로 음량은 그때 이렇게 나오니까 얘는 극소, 얘는 극대. 그래서 일단 얘는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여기가 극대가 되겠고 그 다음에 2에서 극소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최고체계 수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확실한 거는 그쵸? 최고체계 수는 양수다. 그쵸?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얘는 0지점이 대칭점이 될 거예요. x축은 우리가 알 수가 없고요. 자, 그래서 f'x는 x는 0에서 최소다. 당연히 0에서 최소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0에서 최소일 수밖에. 최고체계수가 양수니까. 자, 그러면은 fx는 fe가 서로 다른 두 직근을 갖는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 상수함수랑 기준으로 서로 다른 두 직근 가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만나는 이 교점 좌표도 우리는 얼마인지 알아요. 그렇죠? 마사. 그렇죠? 마사. 그렇죠? 물론 얘가 필요하진 않지만 자, 그러면 이걸로 우리는 벌써 fx식이 거의 다 나왔다고요. x-2의 제곱 x 플러스 4. 최고체계수는 몰라요. 그렇죠? 최고체계수는 모르고 상수함수도 몰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상수, C 뭐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데 니은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디귿을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게 만약에 여기서 접선을 그어가지고 그게 지금 얘랑 만나는지 보려면 이거 미분해서 마이너스 1인 지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그어야 되겠군. 그렇죠? 마이너스 1인 지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가지고 그거랑 이제 fx랑 연립을 하면 되겠군. 그렇게 해도 되기는 해요. 그죠?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자, 다시 한번 이 마이너스 1 지점에서 접선을 긋는다 라고 한다면은 그 대칭점이 지금 벌써 0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간격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얘가 1이에요. 어디서 만난다고요? 2에서 만난다고요. 1대2. 괜찮아요? 1대2. 자, 다시 한번. 몰라.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접하든 아니면은 이렇게 접하든 자, 대칭점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접점 기준으로 1대2라고요. 괜찮아요? 아까도 했었지? 괜찮아요?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2대1이라고요. 그쵸? 어디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아이고 x가 빵이에요. 대칭점이 왜 이러냐? 자, 그러면 그게 어디든 상관없어요. 1이 여기든 상관없어요. 만약에 1이 이런 식으로 잡혔다. 거기서 접선 그으면 얘는 무조건 일단 2에서 만날 거라고요. 왜? x는 빵이 대칭점이니까. 괜찮아요? 얘가 마이너스 그죠? 얘가 1이면 x 좌표가 1이면 얘는 2일 수밖에 없다. 괜찮아요? 그쵸? 그게 이 지점에서 접한다고 치더라도 만나는 지점은 똑같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얘는 또 2 나와야 돼요. 왜? 여기가 빵이니까. 이해되죠? 자,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에서 접선 걷다. 그럼 1대2로 갈 거니까 이거 극소 지나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무조건 2를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와, 그럼 잠깐만, 이거 그래프상으로 나는 이게 눈치가 잘 안 채지는데 눈치가 안 채지면은 어떻게 보면 된다고요?
빼남수로 보자고요. 자, 요거를 gx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1에서 접해요. 그럼 fx 빼기 gx 함수는 일단은 마이너스 1에서 접선을 가지게 되겠고, fx 빼기 gx면은 초록색이 지금 만나는 교점보다 왼쪽에선 다 음수 쪽이 있죠. 그럼 마이너스 1에서 지금 접할 거라고요. 괜찮아요? 그죠? 마이너스 1에서 접할 거라고. 마이너스 1에서 접선이니까 그 전후로 f가 다 작잖아요. 괜찮죠? 자, 요 빼남수가 지금 fx 빼기 gx. 자, 요거 편의상 hx라고 생각 한번 해보자라는 거야. 자, 근데 지금 이게 대칭점이 0이잖아요. 그럼 얘도 대칭이 0에서 나오겠네. 그렇죠? 자, 그러면 걔는 여기가 1 간격이니까 여기도 1 간격. 여기도 1 간격. 여긴 지금 2겠네. 괜찮아요? 그쵸?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hx가 빵 된다라는 말은 f랑 g가 만나는 지점이다 라고 생각해줘야 된다고요. 괜찮죠?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접선이 2랑 무조건 만날 수밖에 없다. 이 함수에서 보려고 그러면 헷갈리지만 빼남수에서 보면은 자명하다고요.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디귿은 무조건 맞습니다. 수식적으로 보고 싶으면은 개인적으로 설명해 줄 테니까 왜냐면 부연식만 길어요. 진짜로. 그래서 권장하지는 않지만 궁금하면은 얘기해요. 설명해 줄게. 오케이. 자, 그러면은 뒤로 좀 넘어가서 레벨 4는 미안해. 일단 좀 넘어가고요. 레벨 5도 안녕. 자, 그러면 유형 4번 3차 함수 그래프와 조건 해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3차 함수 그래프에 그냥 뭐 똑같은 그냥 그래프 문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02번 하나만 후딱 풀어볼게요. 102번 하나만.
자, fx를 분석해서 보기는 힘들고요. 기억은 기억대로 시키는 대로 해주고요. gx랑 fa가 똑같다. 그럼 gx는 fa 플러스 b-a 곱하기 f'x니까 하라는 대로 들어가 주고요. 자, 니은 같은 경우도 gb를 구해서 그 fa랑 대소 비교를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디귿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fx를 이용해 만든 gx를 통해서 정리한 조건이긴 하지만 기억 니은 디귿이 해석이 다 달라요. 다 연관관계가 없어요. 기억 니은 디귿이. 화이팅. 자, 일단 기억 한 번만 먼저 봐볼게요. 자, gx가 fa랑 만나는 실근이 존재하냐? 자, gx는 어차피 이 식 그대로 가야 돼요. fa 플러스 b-a f'x가 fa인 게 실근 존재하냐? 라고 묻는 거랑 똑같으니까 좌우변에 지금 fa는 넘겨서 그냥 지워서 정리가 돼요. 자, 그러면 얘가 원하는 건 뭐예요? 아, f b-a 곱하기 f'x가 0인 실근이 존재하냐가 될 텐데 지금 얘는 절대로 0이 안 되잖아요. 그쵸? b는 무조건 a보다 큰 상태. 맞나? 그죠? 맞죠? 왜? 문제에서 a는 음수고 그 다음에 b는 알파와 베타 사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b-a는 무조건 양수일 수밖에 없네요. 그쵸?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은 얘가 빵인 게 존재하느냐, 다시 한번 이 식이 실근 존재하냐 라고 묻는 거는 f'x가 0인 실근이 존재하냐라고 묻는 거랑 똑같은 얘기라는 얘기예요. 기억은 그러면 잠깐만, fx는 기울기 빵인 지점이 있냐? 당연히 두 군데 있잖아요. 그죠? 두 군데 있죠. 그래서 두 군데 있으니까 기억은 맞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거를 가지고 니은과 디귿도 식만 한번 좀 써볼게요. 자, 니은 gb예요. x에다가 b 집어넣었어요. 자, 그래서 fa 플러스 b-a 곱하기 f'b. 이게 fa보다 항상 크냐라고 묻는 거고, 자, GA가 FB보다 크다. 그러면 GA는 FA 플러스 B-A 곱하기 F'A. 얘가 FB보다 크냐라고 묻는 거니까 있는 그대로 해석해주면 됩니다. 있는 그대로. 자, 이 부분만 이따가 마무리해 볼게요. 어디가 헷갈리지? 정확히 알 수가 알 수 있지. 얘 넘기면 FB 빼기 FA죠. B-A로 나누면 기울기지. 오케이.
자, 미적분 1에서의 핵심은 뭐예요? 기울기입니다. x 변화 나왔다. 합수값 변화 나왔다. 그럼 무조건 다 기울기를 몰고 가야 돼요. 기가 같으니까 차인데 꼴수기가 많았을 수도 꼴수 있으니까 뭐는 그러니까 틀렸지. 몰랐어. 그치. 둘 다 되니까 발레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거 표정 보면 응? 이거 기울기 응. A가 아직 특정되는 게 아니고 응.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면 F 이렇게. 자, 마무리 지어볼게요. 자, 여기도 똑같이 일단 FA를 지어버리면 여긴 지금 0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곱해서 양수 나오냐라는 건데 어차피 B-A는 양수지. 그쵸? 그러면 F'B만 양수인지 확인해주면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얘가 묻는 거는 뭐라고요? F'B가 양수냐. 그쵸? 길게 나와 있지만 이거 정리하면 그냥 얘일 뿐이잖아요. 그러면은 B는 지금 요 안에서 나오는 애인데 지금 B가 여긴지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극소보다 오른쪽에서 B가 나오면은 니은은 맞지만 얘 극소보다 왼쪽에서도 B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음수인지 양수인지 장담을 못한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또 어떻게 되지? 아, 순간 변화, x 변화, y 변화. 그쵸?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FA 넘겨주고 뺀 다음에 얘로 나눠주면 얘는 이제 순간 변화율을 나타내는 애가 되겠네요. 순간 변화율과 평균 변화율 사이 관계가 되겠네요. 그렇죠? 아,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뭐가 나온다? 그냥 요게 나온다고요. 아, 그럼 A의 순간 변화율은 AB의 평균 변화율보다 항상 크냐라는 건데 지금 A 값은 요 부분보다 어딘지 알 수 없게 그냥 계속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A가 좀 많이 큰 상태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B는 이 중에 어디일 텐데 B를 어디를 잡더라도 기울기가 고만고만해요. 음수도 있고 양수도 있지만 양수가 거의 안 나오겠죠? 그쵸? 근데 이미 순간 변화율은 이따만 해요. 그쵸? 죽었다 깨나도 평균 변화율보다 순간 변화율이 더 큽니다. 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A 값이 한참 내려가서 이쪽으로 잡히면 어떻게 하냐? 그래도 얘는 평균 변화율이 끽해야 이 정도야. 이 제일 큰 평균 변화율이 지금 어디예요? 최소는 지금 여기 접하는 요 지점이겠죠? 그러면 뭐 나올 수 있는 걸 다 본다고 치더라도 최대인 지점은 딱 알파 지점 바로 조금 넘어가는 거. 걔보다 살짝 작은 지점이 될 거예요. 괜찮죠? 물론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지만 근데 순간 변화율은 걔보다 훨씬 더 크다고. 괜찮죠? A가 더 내려간다고 차이가 있어요? 없겠지. 왜냐면은 A가 더 내려가도 제일 큰 데가 끼케 여긴데 얘는 순간 변화율은 이거라고요. 괜찮죠? 그래서 A 지점의 순간 변화율은 무조건 B 지점의 AB 평균 변화율보다 클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그래프적으로 정리할 수밖에는 없는 문제예요. 그래프적으로만. 자, 그러면은 뒤로 좀 더 넘어가 볼게요. 원래 오늘 좀 극대극소로 끝내야 돼.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추가 수업을 안 하는 대신에 굉장히 스피드가 빨라져야 돼요. 자, 목숨 걸고 따라서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5번. 유형 5번은 아쉽게도 레벨 4 이상. 아까 얘기한 거야. 테스트 문제에서, 대칭점에서의 접선을 이용하는 문제들. 그게 유형 5번에 관련된 얘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얘는 급수가 레벨 4 이상 급수이기 때문에, 얘는 미안. 지금 나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궁금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그냥 쉬운 개념까지만 잠깐 좀 볼게요. 쉬운 개념까지만. 자, 뭐냐면은 자, 우리가 그 접선의 방정식 쪽에서 했었던 걸 이용해서 들어갈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직선은 어차피 접선을 그을 이유가 없어요. 그죠? 직선은 그죠? 함수가 직선인 상태에서는 이 바깥에 있는 점 여기다 접선 그릴 수 있어요? 당연히 못 긋지. 그래서 직선은 의미가 없고 곡선만 생각을 할 건데 우리 당함수만 볼 거니까 일단 2차 함수를 기준으로 한 번만 좀 봐볼게요. 그럼 2차 함수는 넓게 공간이 내부, 그죠? 볼록 내부, 그 다음에 곡선상, 그 다음에 볼록 외부 세 가지로 나타낼 수 있는데 볼록 내부인 지점에서는 이 위에 있는 어느 지점으로라도 접선 그을 수 있어요? 그죠? 접선을 그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점에서는 접선이 빵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무데도 그을 수가 없습니다. 볼록 내부에서는. 자, 그러면은 볼록 곡선 상에 있는 점 같은 경우에는 접선이 총 몇 개 나와요? 얘는 하나밖에 안 나오죠. 자기 자신 한 개밖에 안 나와요. 그치? 자, 그럼 만약에 볼록 밖에 있는 점에서는 접선이 총 몇 개 나오겠느냐? 볼록 밖에 있는 지점에서는 접선이 하나, 둘, 그쵸?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두 개가 접선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fx를 가지고 t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그어놓고 이제 평균 변화율이 순간 변화율과 똑같다. 그거 이용해서 교점의 개수, 접점의 개수 그걸로 풀면 나옵니다. 근데 그걸로 가는 건 한 세월이니까 그래프적으로 바로 보고 있는 거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바깥에 있는 모든 지점은 다 두 개예요. 어디를 잡더라도 다 두 개예요. 괜찮아요? 요 곡선상에 있는 점은 다 하나예요. 요 내부는 어디를 잡더라도 다 빵개 나온다고요. 괜찮죠? 자, 그럼 이런 문제가 나오진 않겠지. 2차 함수 문제가. 자, 그러면은 3차 함수로 한 번만 볼게요. 그러면 3차 함수상에서는 자, 이렇게 나타나게 될 텐데 얘는 점대칭 기준으로 위로 볼록 하나와 아래로 볼록 하나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볼록이 2개 이상 섞여 있는 애들에 관련된 걸로 추가 해석이 들어가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요 지점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 내부에 있는 점이잖아요. 그럼 얘 점에서는 아래로 볼록으로 접선을 그을 수 있어요? 못 긋지? 자, 그러면 얘는 이 위로 볼록 기준으로는 위로 볼록에 밖에 존재하죠. 그럼 원래는 2개 존재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쉽게도 하나밖에 존재를 안 합니다. 한 개. 왜? 이 밑에 그래프가 더 존재했다면 얘는 밑에 쪽으로 접선을 추가로 더 그을 수 있어서 2개가 되겠지만 없어서 하나밖에 안 나와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서 접점상에서 접선을 긋는다. 그럼 얘는 자기 자신이 접점으로 쓰이는 하나랑 그 다음에 요 안에서 하나랑 이 위로 볼록 밖에 있으니까 얘도 접선을 또 그을 수 있어요. 아쉽지만 이 밑으로는 못 긋죠. 왜냐면 얘가 또 없으니까. 그쵸? 그래서 얘는 2개가 나온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만약에 여기보다 더 바깥쪽에 있는 점이다 라고 한다면 얘는 이 아래로 볼록 기준으로 바깥쪽에 있으니까 얘는 2개 접선을 그을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이거 영원히 올라가면 접하는 애 나옵니다. 괜찮아요? 2개가 나올 텐데 그럼 이 위로 볼록 기준으로도 볼록 바깥에 있으니까 얘도 2개가 나오고 싶지만 아쉽게도 하나밖에 안 나와요. 왜? 여기가 잘려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총 3개가 나온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얘는 3차 함수는 점대칭 함수죠. 그럼 얘가 1개면 점대칭점인 여기도 지금 1개가 될 거고 얘가 2개면 점대칭 지점인 여기도 2개일 거고 얘가 3개면 점대칭 지점인 여기도 3개가 될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이 주변 어차피 다 3개. 어딜 잡더라도 다 3개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괜찮아요? 자, 근데 여기 1개잖아요. 그럼 여기 주변 어딘가를 잡더라도 다 1개씩 나올 거라고요. 그쵸? 그럼 이 곡선의 윗부분에서 3개에서 1개로 넘어가는 경계선이 있을 거예요. 그 경계선은 당연히 어디일까요? 존재한다면 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게 결국에는 직선으로 잘라집니다. 직선으로 잘라져요. 그 직선은 뭐냐? 대칭지점에서의 접선이에요. 대칭점에서의 접선. 그거를 미적투에서는 변곡점에서의 접선이다. 그래서 변곡접선이라고 부릅니다. 괜찮아요? 근데 변곡점이라는 용어는 미적투에서만 사용하는 용어고 이게 자칫 사용하면은
그 변곡점 무조건 다 점대칭이라고 착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점은 변곡점보다는 대칭점으로 인지하고 있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 변곡점은 기본적으로 정의 자체가 볼록이 바뀌는 점이기 때문에 얘가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점, 변곡점은 맞기는 하지만 3차 함수 같은 경우가 아닌 4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아래로 볼록이었다가 위로 볼록으로 바뀌고 위로 볼록이었다가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어요. 얘는 변곡점이 2개 나와요. 얘는 대칭이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변곡점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대칭점으로 보는 게 좀 더 나아요. 얘는. 자, 어쨌거나 그 대칭 지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기준으로 3개에서 1개로 바뀌는구나. 딱 얘보다 조금이라도 왼쪽이면 얘 무조건 접선 3개 나온다고요. 괜찮아요? 얘보다 조금이라도 오른쪽이면 무조건 접선이 딱 하나밖에 안 나온다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곡선, 아니야. 이 접선상에 있는 점은 그러면 접선이 총 몇 개 나오냐? 얘는 2개, 1개 나오기 때문에, 여기 하나 나오기 때문에 우선 2개가 나오게 됩니다. 괜찮아요? 둘둘둘둘둘둘둘둘. 이 위에는 모든 점도 다 둘둘둘둘. 그죠? 둘둘둘둘. 둘둘 치킨. 둘둘둘. 자, 이렇게 나와요. 자, 근데 그때 이 대칭 지점의 한정에서는 하나예요. 괜찮네? 얘는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유일한 접선입니다. 그게 오늘 테스트 문제에서도 나왔었죠. 그죠? 기울기가 최소인 지점에서의 접선. 괜찮아요?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요렇게 케이스를 잡아놓으면은 나중에 3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빵 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걸 이용해서 찾아낼 때 이 지점에서의 접선 기준으로 3개, 2개, 1개, 2개, 3개, 2개, 1개, 2개 여기는 하나 이렇게 그냥 잡아주면 된다고요. 괜찮아요? 자, 그럼 이게 증가함수 기준으로 놓고 본다고 치더라도 대칭점에서 접선 딱 그어놓고 마찬가지로 3개, 2개, 1개, 2개, 3개, 2개, 1개 여기 2개, 여기는 또 하나 이렇게 일단 잡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문제 풀 때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그럼 4차 함수는 안 하나요? 4차 함수는 안 해요. 왜냐면 공통 접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2점 나왔다. 그러면 접선은 딱 3개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접점은 4개 튀어나오는 불규칙적인 애들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4차 함수부터는 문제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 함수의 한정에서만 접선의 개수를 묻는 문제들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카테고라이징해서 그냥 빨리빨리 보는 애들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오케이? 자, 이걸로 문제 푸는 거는 나중에 학기 중에 들어가서 레벨 4 이상 들어갈 때 들어가고 지금은 일단 개념적으로만 한번 챙겨놓고 있어봐요. 이러면은 레벨 3 이하의 문제 중에서도 얘를 이용해서 좀 빨리 풀 수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오케이? 자, 아무튼 그래서 요거는 쭉 넘어가 보고요. 4차 함수 그래프로 좀 가볼게요. 오늘은 5단원을 끝내는 게 목표였는데 4차 함수 그래프 하면 끝날 것 같아. 4차 함수 그래프. 자,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은 총 몇 가지로 봐주면 좋다? 3차 함수, 도함수 이용해서 들어가주면 될 텐데 3차 함수, 도함수 총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 경우는 3가지라 그랬죠? 그 중에서 일단 증가만 나오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대칭점으로 x축이 지나가는 경우만 볼게요. 그것만. 왜? fx는 딱 그 지점에서 유일하게 감소 증가. 그렇죠? 극소가 등장을 할 거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도함수가 대칭점에서 근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완벽한 좌우 대칭 그래프로 나오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은 fx가 x 4제곱 같은 애들. 그렇죠? 요런 애들이 지금 이 상태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죠? 완벽한 좌우 대칭. 자, 그 다음에는 도함수가 극대극소를 가지고 있는 애만 총 4개를 더 볼 거예요. 왜? 얘는 실근이 몇 개인지를 봐줘야 되는데 저 3차 함수 극대극소를 가지는 경우 현중에서만 x축과 만나는 실근 개수가 1개, 2개, 3개로 케이스가 여러 개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 얘 같은 경우에는 x축이 저 밑으로 나오는 경우만 일단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실근이 하나. 얘는 어디를 잡아도 다 하나예요. 다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어차피 다 비슷해요. 그 중에서 대칭점 지나갈 때만 좌우 대칭. 자, 그러면 이 중에서는 어떠냐? 감소하다가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극소가 똑같이 유일하게 하나 나오지만 이 지점이 그나마 기울기가 제일 작죠. 그래서 얘는 증가하다 말고 기울기가 좀 줄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비대칭 구조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도 기울기는 양수예요. 그쵸? 자, 그러면은 만약에 얘 말고 여기서 x축이 이렇게 나와도 얘네 그래프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냥 비대칭인 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이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죠? 극소 하나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올라가서 서로 다른 두실근인 경우에 관련된 건데 감소 증가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극소 하나 등장하겠고 이 부분까지 증가다 기울기 빵 다시 또 증가하는 상태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극소가 하나밖에 없고 비대칭인 상태로 나오게 되겠지만 기울기 빵은 두 군데 나온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올라가서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지만 대칭점은 안 지나가는 상태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얘는 감소 증가 저기 페이지 34페이지에 있어요. 그림 다 그려놨습니다. 34페이지. 자, 그래서 얘는 여기가 극소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극대가 되겠고 여기에서 극소가 내려오게 되겠네요. 그럼 얘는 비대칭인가? 비대칭이에요. 왜? 대칭점 안 지나가니까 비대칭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두 개 극소 중 어디가 더 작다? 왼쪽 극소가 더 작아요. 이유는 정적분의 활용에서 나와요. 이 넓이만큼 증가하고 이 넓이만큼 감소하기 때문에 이 넓이가 크냐 작냐로 비교해주면 되는데 아직은 크기로 넓이로 비교하기 좀 애매할 수 있으니까 어차피 3차 함수 특징상 간격이 더 길면 넓이 더 커요. 그쵸? 그래서 그냥 두 근 사이의 차이가 큰지 작은지 가지고 이러면은 많이 증가하나 보다 이러면은 조금 감소하나 보다 이러면서 그냥 들어가주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극소가 더 작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좀 더 올라가서 대칭점으로 x축이 지나가는 경우 감소 증가 그럼 당연히 얘는 간격이 똑같게 되겠고 그럼 얘는 두 부분의 넓이가 똑같겠죠. 그럼 증가하는 거랑 감소하는 거랑 양이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극소 한번 나오고 이 부분까지 극대 한번 또 나오고 이 부분까지 극소 한번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올라가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극소 값이 똑같구나. 그래서 얘는 완벽한 좌우 대칭 그래프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인수 정리를 쓴다 그러면은 사실상 얘랑 얘가 제일 많이 쓰입니다. 웬만하면 인수 정리는 서로 다른 두실근을 갖게 하는 중근중근이내로 인수 정리 들어가 주면 좋고요. 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잡아서 삼중근과 하나근 요걸로 잡아주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똑같이 비율 관계가 나오기는 해요. 그 비율 관계는 뭐냐면은 얘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요것과 요게 1대3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거는 여기에다가 표현은 안 해놓기는 했습니다. 여기다가 하려고 하다가 말았어. 괜히 불필요하게 외우고 들어갈까봐. 자, 그래서 얘는 1대3인데 몰라도 상관은 크게 없기는 합니다. 지금 당장은. 자, 그리고 너무 당연하겠지만 얘는 1대1. 좌우 대칭이니까. 그죠? 1대1. 그래서 비율 관계는 얘 위주로 쓰고 얘만 조금 더 알면 좋아요. 조금 더 알면은 권장사항이지 필수사항은 아니에요. 얘는 권장사항이 아니고 얘는 필수사항입니다. 얘는 지금 현재 3차 함수는 수등의 입장에서도 자비가 없어요. 진짜로 단 하나의 자비도 없어요. 3차 함수는 그냥 완벽해야 돼요. 그냥 완벽해야 됩니다. 그냥 보면 다 보여야 돼요. 그 정도로 가야 됩니다. 3차 함수는. 근데 4차 함수는 살짝 자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막 다 알지 않아도 푸는데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더 x축이 올라갔다. 위로 올라갔다. 그럼 얘는 뭐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겠고 여기서 또 올라가서 접한다. 그럼 얘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더 위로 올라가서 한 점만 만났다. 그럼 얘는 이런 식으로 비대칭으로 나오겠지. 그래서 최고치 계수가 양수인 경우에는 4차 함수 그래프는 총 8개 나옵니다. 그렇죠? 8개. 자, 그러면 최고치 계수가 음수까지 합치면 또 8개가 또 나오니까 총 16개가 나오게 될 거예요. 개형 그래프가 등장을 할 거예요. 16개. 근데 16개를 다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개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좌우 대칭이 안에는 비대칭까지, 비대칭 경우는 얘네를 좌우 반전시키는 것까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봐주면 돼요. 자, 그럼 이때 조금 특징적으로 더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일단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거 별로 안 중요해요. 얘는 안 중요하고요. 얘가 중요합니다. 얘가 중요한데 그러면 얘를 왜 구분을 해놓냐? 그냥 대칭이 아닌 극소 하나인 기울기도 0짜리가 하나밖에 없는 얘를 그냥 뭉뚱그려서 넣으려고 짬통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x축이 여기 있는 것도 그냥 이걸 합쳐도 상관없다고요. 별로 안 중요한 애니까.
그러면 얘가 왜 중요한 거예요? 얘가 왜 중요한 거는, 왜 중요한지는, 요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이걸로, 절대값 함수를 그려놓잖아요. 그럼 얘는 안 바뀌지? 그럼 미분 불가능 빵개. 이렇게 나왔을 때가 미분 불가능 2개 나와요. 빵개, 2개, 2개 계속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얘도 절대값 기준으로 이렇게 x축 나오면 빵개, 이렇게 나오면 뒤집어지니까 2개. 어디를 잡아도 다 2개예요. 그죠? 이렇게 올라가니까. 뭐 여기 2점 지나가더라도 뭐 이렇게 되니까 또 2개 나오죠. 어디를 잡더라도 다 2개 나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빵개, 2개 나오지만 딱 여기로 x축이 지나가는 경우에는 미분 불가능이 1개 나와요. 괜찮아요? 1개 나옵니다. 미분 불가능이. 얘 지금 좌명계수, 우명계수 둘 다 빵 나오기 때문에 걔보다 더 올라가면 걔는 또 다시 2개가 나와요. 괜찮죠? 자, 얘는 빵개 올라가면 2개. 그쵸? 여기.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면은 2개. 그쵸? 요것만 뒤집어지니까. 좀 더 올라가면은 4개가 미분 불가능 나오고, 더 올라가면 다시 2개 나오고, 2개 계속 이렇게 나와요. 얘도 지금 빵개, 4개, 2개. 그래서 절대값 함수가 미분 불가능 점이 유일하게 홀수계로 나옵니다. 유일하게 홀수계. 그래서 4차 함수 중에서 절대값 함수가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 하나밖에 안 나온다 라면 그냥 무조건 그래프 쟤밖에 없어요. 괜찮네? 그래서 바로 떠올려야 돼요. 바로 떠올려야 됩니다. 절대값 함수 미분 불가능 지점. 4차 함수에서 유일한 애라고요. 유일한 애. 그쵸? 그래서 중요합니다. 뭐 꼭 얘 때문만은 아니지만 그래 전반적으로 얘는 따로 해석해줘야 될 정도로 중요한 그래프인 건 맞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은 전부 다 봤고요. 자, 문제 한 번만 좀 풀어봅시다. 자, 간단하게 110번 한 번만 레벨 2지만 후딱 한 번만 풀어볼게요. 110번. 응? 어렵지. 할 수 있어? 그러면은 x가 2에서 극소값이면 좌우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2에서도 극소값이죠.
아, 교탕도 6단원 버전 파일이 있어요. 없어. 미안해. 아직 정리가 안 됐어. 그러면 그냥 딱 되면은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자, 미안. 저 요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지금 이 문제를 딱 본다면, 얘가 나타내는 게 우함수. 그쵸? 그래서 우함수는 일단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 그래프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뭘 볼 수 있어요? Y축 대칭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식적으로 봤을 때 저기 우함수가 영문으로는 뭐라고요? 영미권에선 이건 even 펑션이라고 불러요. even이라는 말이 고기가 이분하게 익었네, 이건 아니고요. 저 even은 even은 저 짝수라는 뜻이에요. 명사로 짝수라는 뜻. 그래서 짝수함수입니다. 짝수차 함수. 짝수함수. 다함수 중에서 짝수차밖에 없는 애들을 even 펑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는 수식적으로는 짝수차 함수, 짝함수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쵸? 그래서 그래프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 얘는 극소값이 존재하지만 y축 대칭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그쵸? 그 완벽한 좌우 대칭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y축 대칭인 상태니까 극소값이 0 아니면 0이 아니네 이렇게 나올 텐데 0이 아닌 데서 극소값 나오면 얘밖에 없겠지. 그렇죠? 그래서 그냥 바로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은 짝함수니까 fx는 얘가 4차 2차 상수 그냥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권장사항은 아니라고요. 그렇죠? 할 줄은 알아야 되고, 할 줄은 알지만 그래프적으로 접근해서 들어가는 걸 더 먼저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야 직관력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게 직관력이 떨어지면 레벨 4가 진입이 안 돼요. 오케이?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맞다. 이게 지금 2, -6, 마이너스 2, -6. y는 마이너스 6 기준으로 2랑 마이너스 2에서 중근 가지겠구나. 그래서 fx식을 x 플러스 2의 제곱,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6. 그래서 인수 정리로 그냥 후딱 정리해주면 되겠고. 자, 여기다가 극대값 당연히 0콤마겠죠. 그래서 0 집어넣어 주면은 4, 4, 16에다가 6 뺐으니까 답이 10이다. 그래서 얘는 그냥 바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레벨 3 쪽에 있는 문제를 하나만 봐야 되는데, 미안해. 중간에 좀 건너뛰고 117번. 요거 후딱 한 번만 볼게요. 1분만 한번 해볼게요. 1분만. 1분만. 자, 미안. 시간 관계상 1분만 할게요. 1분만. 적잖아 도와줘. 이게 마이너스 2에서 접하나?
아, 마이너스 2가 아니긴 해. 조금만 이따가 설명해 줄게.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후딱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죠. 자, 얘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x는 2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죠? 똑같이 그냥 대칭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대칭축이 x는 2. 자, 근데 2가 아닌 지점에서 극소를 갖고 있죠. 그럼 당연히 좌우 대칭 중에서 극소가 2개인 좌우 대칭이겠고, 그럼 여기가 지금 1이라고 돼 있다면은 여긴 지금 3일 수밖에는 없겠네요. 그쵸? 자, 근데 그때 얘 함수값이 얼마인지 몰라요. 함수값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몰라, 그냥 k라고 잡을래. 그쵸? 그래서 얘는 인수 정리를 써준다 그러면 최고체 계수가 1인 4차 함수 중에서 x-1제곱, x-3제곱 플러스 k라고 써주면 되겠고, 거기서 이제 원점 지나가니까 f에다가 0 집어넣으면 1, 3, 9 9 플러스 k가 지금 빵 나와야 되네요. 그래서 k 값이 마이너스 9다. 자, 그러면은 극대값은 언제? 2 집어넣었을 때가 될 거니까 f2는 1 플러스 맛. 잠깐만, 원점을 지나가야 되는데 마팔 맞구나. 그죠, 마팔. 그래서 제곱이니까 64가 됩니다. 저기 미안해. 딱딱이. 자, 딱 하나. 진짜. 아니야, 이거 진짜 금방 끝나. 여기 127번. 접할 때. 방금 설명한 거를 그냥 다 녹여서 한 거라 127번 진짜 농담 아니고 정말 빨리 본다면 보자마자 1분도 안 걸려요. 1분도 안 걸립니다. 아니야, 저 시계가 2분 빨라. 아직 10시 2분이야. 미안. 4차는 끝내야 돼서. 127번. 자, 두 함수의 관계는 핵심이 교점. 변형하면 뺀함수. 아예 뺀함수를 대놓고 줬네요. gx 빼기 hx, fx. 자, 뺀 함수와 인수 정리 연습은 진짜 많이 해줘야 됩니다. 자, 미안. 시간이 더 하면 이제 돌 맞을 것 같아가지고. 자, 마이너스 2랑 1인데, 지금 뺀 함수는 그냥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어디에 핵심을 갖춰주면 되냐면은, 교점만 생각해주면 돼요. 교점만. 그 교점만 잡아주고, 그 다음에 G에서 F를 뺀 거잖아요. 그러면 G가 F보다 큰지 작은지만 보면 된다고요. 그럼 어차피 만나는데 전부 양수 쪽에서밖에 안 나. 그러니까 오른쪽에다가 다시 한번 그려본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2랑 1에서 만나는데 요 두 점 지나가는데 얘는 지금 이 왼쪽도 양수, 얘 사이도 양수, 얘 오른쪽도 양수. 근데 4차예요. 이거밖에 없지. 괜찮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요렇게 그려주는 겁니다. 교점과 뺀 함수의 부호만 생각해주면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함수식은 x 플러스 2의 제곱,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나오게 되겠고, 자, 그러면은 얘는 완벽한 좌우대칭이네. 극소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얘는 둘합의 절반,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어주면 되니까 h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당연히 극대값이 되겠네. 그래서 2분의 그죠? 2분의 3의 4제곱이 되겠네. 그죠? 그래서 16분의 81.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아이고, 고생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요거 얼마 안 남은 거, 그냥 절대값함수 미분가는, 그 다음에 최대 추속 끝내고, 뒤쪽에 방구등식으로 갑니다. 방구등식은 양이 얼마 안 돼서, 나중에 아마 같이 끝날 거예요. 아이, 고생했어요. 이야. 둘이 만나는